제 123화 사천 그리고 혈천교의 만행. 복호사 대웅전 마당 중앙에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흑색 무복을 입은 자는 짙은 미소와 함께 다른 일을 보고 있었다. 그의 미소는 천하에 따를 자 없는 황금 미소였으니. 이봐, 염장원. 과거에 내 녀석을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속에 순수한 마음이라도 있었지만 지금 보니 심각한 죄악이 짙게 물들어서 다시 빨아서 쓸 수도 없구나. 이놈! 누구지? 이 녀석이 나를 안다. 내가 버린 30년 전 이름을 거론하니 말이야. 아, 두 사람은 바로 유성문과 혈발수라였다. 이 두 사람은 싸움을 잠시 멈추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으며 혈발수라는 의문의 표정으로 성문을 노려보았다. 나를 아나? 나는 내 녀석이 누군지 모르는데 말이야. 녀석,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군. 그렇지, 꽤 오래전의 일이었으니 말이야. 나는 혈천교의 혈발수라지. 장로원의 인물이다. 많이 출세하였군. 내가 처음 보았을 때 동네 한량으로 할 일 없이 노름만 했던 녀석이 물론 후에 천옥 객점에서 도박장을 관리하는 녀석으로 출세했지만. 어라! 도박장! 노름이라! 허허, 내가 어렸을 때 황강현에서 동네 한량으로 지낸 시절을 안다. 혹시 내 놈이 절강성 출신인가? 나? 후후후후. 이리 가까이 와서 나의 얼굴을 확인하지. 목소리가 너무 젊은데 나를 아는 인물이라면 최소 50여 세가 넘어야 할 것이거늘. 저벅. 혈발수라는 본인의 고향에서 젊을 때 도박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고 그의 기억에서 이미 지워진 추억이었지만 혹시라도 본인을 아는 자면 확인이라도 하고 후일을 결정해야 할 것 같아서 성문에게 걸어갔다. 저벅. 흐흐흐흐. 나를 안다고 하는 내 녀석이 너무나 젊군. 그런 얼굴이라면 기껏 나이가 20 안팎이 될 것 같아서. 후후후후. 그렇지, 나는 매우 젊은 얼굴이지. 불과 20 안팎이니. 하지만 말이야, 이래서 더욱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 자세히 보니 내 녀석은 어디서 본 얼굴이다. 혈발수라의 말에. 이봐, 염장원. 이러면 기억이 날까? 나의 손을 보라고. 성문은 우수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본인의 머리를 톡톡 약하게 두드린다. 이를 본 염장원은 눈동자가 하늘을 향했고 과거 본인의 머리에 담긴 추억이 있나 한참을 생각하다가 두 눈에서 혈광이 폭발한다. 헉! 천호 객점에 흙의 무복을 입었던 그 기생호라비 같은 놈이 아닌가? 그래, 지금 기억이 난다. 이놈아, 나는 그때 무공을 일도 몰랐지만 내 녀석에게 비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죽도록 맞고 한 대 더 맞아서 머리에는 뿔이 20개나 났고 먹은 것은 바닥에 모두 쏟아냈을 뿐 아니라 피똥까지 쌌다. 개놈아, 너도 이것이나 처먹어라. 혈발수라는 광노했다. 좌수에 들고 있었던 본인의 손도끼를 유성문에게 출수하였다. 실로 총각의 시각이었으니. 무정연왕! 유성문과 혈발수라는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그런지 혈발의 도끼를 성문은 도무지 피할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쉬쳐. 허허, 수박 쪼개지는 소리가 난 것이 아니라 척이라니. 어라! 이놈이! 제 아무리 강호 무림의 초절정 고수라 해도 이성의 범주를 넘어서는 황당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강호 고수가 아닌 일반 무지렁이가 되는가. 혈발수라, 즉 염장원은 자신의 일부 필살로 펼친 득살의 수가 어이없게 성문의 좌수에 잡히고 말았다. 허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 나의 부는 부사를 뿜어내기 때문에 도끼에 굳이 닿지 않아도 직전에 손이 잘리고 차지를 가를 수 있건만 어찌하여 녀석이 맨손으로 나의 혈부를 잡을 수 있더란 말인가? 이것은 나의 선사라 나의 사형인 부월도 일을 할 수 없을 것인데. 후후후후. 12혈중마 중에 부월수라가 내 놈의 사형이었나? 헉! 이를 어찌? 궁금할 필요가 없다.
내 녀석의 사형도 나로 인해 삼도천을 건넜구나. 뭐시라? 이놈아! 내 도끼를 놓지 못하겠느냐? 휘, 오라, 척척, 처처처처처척척, 우당탕탕탕. 성문이 혈발에 도끼를 놓으니 혈발수라 염장원은 자신이 당기고 있었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몇 걸음을 물러나 모양 빠지게 넘어지고 말았다. 제길! 리처. 염장원은 넘어져 있었던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서 급히 튀어올라 지면에 내려섰다. 내가 보았던 30여 년의 세월, 내 놈은 그때도 강했지만 지금 보니 내 놈의 무공이 더욱 진보한 것 같구나. 혈발수라의 두 눈에 짙은 혈광이 뿜어져 나왔고 역시 아수라 혈기였다. 강호 무림에서 칼밥을 먹고 사는 이들에게 항상 회자하는 말이 있구나. 무슨 개소리냐? 대전 중에 흥부는 금물이다. 너희 혈마 일족과 아수라 자식들은 언제나 내게 실력으로 안 되는 이유가 무언지 아느냐? 바로 아수라 혈기는 스스로 흥분을 무기로 삼는구나. 흥분을 도두고 오직 혈기를 앞세우니 되는 것이 없단 말이다. 유성문의 말에 혈발수라 염장원의 두 눈의 아수라 혈기가 더욱 폭발하였다. 그 기세로 인하여 주변의 공기는 매우 요동치고 있었다. 아수라 혈기는 그 공기와 함께 주변으로 삼킬 듯한 모습이었으니 흐흐흐흐. 생각해보니 내 말이 맞는 것 같구나. 그런데 정말 나의 사형인 부월수라의 도끼를 꺾은 것이냐? 글쎄, 그것은 내가 해줄 말이 없다. 다만 나의 계획에 의해 지금은 염납으로 들었을 것이니 말이다. 무슨? 그렇다면 내 놈이 나의 사형을 죽인 것이 맞는 것 같군. 고맙다. 사형은 언제나 나에게 있어서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하지만 사문의 복수는 해야겠지. 그렇다면 일단 내 녀석에게 30여 년 전에 호되게 당한 것까지 이자를 치면. 후후후후. 강호무정이다. 내 녀석이 나를 원수로 여겼다면 잔말 말고 들어와라. 녀석,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시원시원하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지. 나는 세월 앞에 이런 몰골이 되었다. 그런데 내 녀석은 어찌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혹시 넘쳐나는 내가 공부로 발로 환동을 하였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내게 설명하기는 우리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으니 쉰소리 말고 오라. 외모만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짝수 없는 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혈발수라 염장원의 말에 성문의 눈빛에 황금색 이체가 스치듯 지나갔다. 호, 녀석이 눈빛이 탐스럽군. 나는 내일 아침에 내 놈의 심장과 장기를 나의 식량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내 놈의 탐스러운 눈깔도. 흐흐흐흐. 염장원은 성문의 눈빛을 보며 매우 비열한 미소를 짓고는 천천히 발을 옮기기 시작하였다.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유성문과 염장원은 약간의 거리가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은 내가 진역을 일으켜서 그런지 두 사람 주변으로 심한 흙바람이 일어나 두 사람 사이를 어지럽게 날아다녔다. 비록 주변이 어두웠으나 두 사람의 신형이 이 흙바람으로 인해 더욱 흐릿하게 보였으니 내가 저 녀석을 어디서 봤더라? 분명히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내공을 일으켜 알력을 돋우었던 혈천교 혈종단의 단주 삼종마성 이현은 유성문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하며 그는 스스로 본인의 기억을 더듬고 있었다. 아, 정말 저 녀석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내가 저 젊은 놈과 어울린 적이 있을까? 내가 혈천교에 입문한 지 이미 33년이 지났는데. 삼종마성 이현은 33년 전에 혈천교에 입문했다. 그는 과거 섬서 서안에서 활동하며 악명을 떨친 인물이었다. 한때 섬서성과 호북성 경계를 오가며 강호 무례배가 되어 무림 정사를 가리지 않고 본인의 심기를 건드리면 지위고하를 상관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겨 강탈했다. 때로는 부녀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삶의 낙으로 여긴 적도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아주 우연히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인을 탐하게 되었고 그것이 하필 무당파의 속가제자였던
금화전장 장주 종손탁의 하나뿐인 영예를 건드렸다. 물론 이 이후로 이는 구파일방의 중심이 되어 모든 백도 무림이 들고 일어나 무림 공적으로 낙인 찍혔으니 그는 결국 강호무림에서 사라졌는데 일간에는 그가 죽었다는 말과 아니면 중원을 떠나 세외로 건너갔다는 이야기만 횡행했었으니. 썩을! 무당파의 속가 집안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무당파 파련에게 핍박받고 혈천교로 투신하지 않았을 것인데. 삼종마성 이현은 손을 들어 본인의 얼굴을 만졌다. 그 손에는 얼굴에 난 검상으로 인한 흉터를 만졌고 그의 얼굴은 심하게 실룩거렸다. 단주 왜 그러십니까? 삼종마성 이현은 깊은 생각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경악하며 소리를 내었고 이를 옆에서 보고 있었던 복호사주지 료, 즉 왕대길은 조금 놀라며 혈마 중의 단주 이현에게 물었다. 단주, 몸이 불편하십니까? 썩을알! 옥부사자가 다시 강림할 줄이야. 제길! 꿈은 아닌가? 단주. 억부사자라니요? 자네는 나의 팔을 꼬집어 보게. 팔을요? 어서! 네, 알겠습니다. 왕대길은 그동안 쌓인 감정이 있었던가. 에이! 이런 확실히 꿈은 아니지. 그만해라. 휘, 퍼. 아이쿠야. 이놈아. 계속해서 손을 놓지 않고 잡고 있으면 내가 아프지 않냐? 죄송합니다. 단주. 복호사 주지료, 즉 왕대길은 눈탱이가 퉁퉁 부어 눈을 비비며 불쌍한 얼굴을 한다. 이를 본 삼종마성 이현은 나오는 웃음 앞에 미소를 짓고 말한다. 너는 우리에게 적이 나타났다고 하며 불러낸 것이 저자를 보고 하는 말이었느냐? 네, 맞습니다. 저자는 매우 대단한 무인으로 보입니다. 그는 혈종단 수하들과 수석 조장을 초장에 박살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식간에 산화했으니 말입니다. 그래? 제가 이 복고사 대웅전 마당으로 걸어 나올 때 혈종단 10여 명의 무사들이 그에게 아무 대응도 못하고 단 한 수에 모두 죽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수석 조장이 저자에게 붙들렸을 때 저는 몰래 두 분 단주님과 부단주를 모셨던 것입니다. 복호사의 주지도 무공을 모르는 녀석이 아니다. 초절정 초입인 등익경은 되니 말이다. 그렇다면 녀석은 최소 화신경의 고수란 말인데 더군다나 부단주를 저리 가볍게 대한다. 녀석은 내가 상상할 수준이 아니구나. 삼종마성 이현은 눈이 번쩍하였고 그는 두 눈에서 짙은 아수라 혈기가 폭발할 듯 뿜어져 나왔다. 내가 왜 그를 잊고 있었나? 허허, 이것은 큰일이구나. 단순하게 우리가 저자를 해결할 수 없다. 최소 본교의 12혈중마 정도 나서야 해결될 일이니. 어찌해야 할까? 청의 천산으로 가서 혈중마를 모시고 나와야 할까? 아니면 귀주 본교로 가서 혈천주에게 아뢰고 다른 무당과 연합해서 저자를 잡아야 한단 말인가? 이미 사라진 금곡의 곤륜검이라니. 허허, 이 삼종마성 이현은 어떻게 유성문의 정체를 이리도 잘 알고 있을까? 그는 과거 유성문과 조우한 적이 있더란 말인가. 썩을! 내가 이럴 것이 아니다. 여기에 잠시도 머물다간 천려일실하여 필경 삼도천을 건널 것이다. 삼종마성 이현은 도주를 결정한 것인가. 몸을 돌릴 때 아니, 단주께서는 이 현장을 두시고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저자를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놈아, 너나 저놈을 잡아라. 세상에 멀쩡한 놈치고 섭을치고 아궁이로 뛰어드는 놈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 이곳은 불구덩이요. 여기 있는 것은 죄인이 망나니에게 목을 길게 빼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척. 복구사 주지는 급히 삼종마성 이현의 다리를 잡았다. 단주님. 내 다리를 잡지 말고 저리 꺼져라. 난 지금 조금도 지체할 수 없이 매우 급하구나. 남은 부하들과 속히 발라야겠다. 어이쿠. 쿵쿵쿵. 대구르르. 복구사 주지. 요. 왕대길은 모양 빠지게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내렸다. 또한 삼종마성 이현은 호련히 사라졌다. 그리고 유성문과 혈종단부 단주인 혈발수라 염장원은 격하게 싸움을 전개했는데 성문과 혈발수라는 서로 막대한 살수를 전개하고 이제는 최후의 비기를 펼치는 것인가. 두 사람의 신형에는 막대한 흙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민지원에 매거진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시작과 동시에 구독 1000명이 넘게 되어 기쁘고 이 점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청기로 2부가 연재되어 오니 참고해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구독으로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